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양의 뜻이 무엇이냐, 변화 양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진도를 내가지고 음양 요소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우리가 운동성을 비교했을 때 거북이 느리니까 음에 속한다고 보고 음적인 요소로 보고 상대적인 거죠. 토끼에 비하면 훨씬 음적이죠. 토끼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양적인 요소로 우리가 집어넣는다면 토끼 중에서도 어떤 토끼에 산토끼, 집토끼가 달리기가 다르더라 이거죠. 그럼 요 놈은 좀 더 양적이구나. 그럼 요 놈은 집토끼는 어떻다고 해요? 풀밭에 놔놔도 막 꾸부적꾸부적 하면서 거북이하고 비슷하게 음적이다. 그럼 거북이 중에서도 엄청나게 바쁜 거북이가 있더라. 바쁜 거북이가 어떤 성격? 기본적으로는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했을 때는 양적인 거와 음적인 것에서는 음에 속하지만 그래도 거북이 치고는 엄청나게 빠르더라. 요런 거북이는 대체로 음적인 요소 위에 양적인 요소가 가세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느린 거북이는 뭐예요? 음적인 기본 요소 위에 더 음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바쁜 거북이, 느린 거북이, 산토끼, 집토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4개쯤 돼야 분류가 되겠구나.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음양,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상 요소입니다. 사상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요? 시간 속에 파악을 해야 돼요. 시간 속에. 기본적으로는 음적인데 양적인 요소가 가세되어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구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음적인데 겉으로도 음적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태음. 그 다음에 토끼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산토끼는 아주 양적인 요소에 양적인 요소가 더 가세됐구나. 그 다음에 토끼가 양적인 요소인데 양적이지만 음적인 행위적인 요소로 드러나 있구나. 그래서 토끼가 느리면 무엇에다 쓰리요? 거북과 매 한 가지니. 거북과 매 한 가지다 이 말이죠. 토끼가 깡총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뛰댕겨야 되는데 토끼가 안 뛰댕기고 꾸물꾸물 기댕긴다면 이걸 무엇에 쓰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 본원적인 성질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성질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사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물, 그 다음에 양상 이런 것들을 쭉 붙여놓은 것이 사상입니다. 이 사상적인 요소를 문자가 어려우면 어렵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그냥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하라는 거죠. 봄에는 어떻다고 해? 무엇이 삐적삐적 올라오더라. 주로 직성의 성질하죠. 직성. 위로 올라가죠. 전부 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죠? 아지랭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솟아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옆구리로 막 터져 나오죠. 옆구리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터져 나오던 기운들이 이제는 멈추고 서서히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내려온다. 겨울에는 점점 이곳저곳에서 한 곳으로 다 움츠려든다. 요 요소들이 전부 다 어떻다고 해? 양과 음의 요소가 섞여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섞여서. 이것을 뭐로 바꿔보자? 문자로 한번 바꿔보자 한 것이 오행적으로 목, 화, 금, 수예요. 목화, 금, 수.
이 목화금수에 뭐를 더 집어여가지고 뛰지도 안 하고 내리지도 안 하고 중간에 어정한 서가 있던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밀리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게 양이고 뒤로 밀리는 게 음이면 중간에 있는 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중화적인 역할 또 기능을 가지고 있대서 흙이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오행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인자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운동성은 주로 무엇에서의 목, 화, 금수. 목화금수. 봄을 목, 여름을 불, 가을을 금, 겨울을 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행적 이해가 거의 착오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교과서로 쓰는 텍스트에 보면 목은 목화 토 금수 해놓고 이 또 표 만들어 가지고 외아라 한다고요. 제발 좀 외아라. 그러면 이걸 보고 뭐 인이다, 예다, 신이다. 그거 보는 순간에 벌써 점점점 멀어져 간다. 이제 오행 공부는 막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하고는 막 영 깡이다. 대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신념이 흔들립니다. 나도 도사님이 될 수 있다. 했다가 도사가 별 거냐? 나도 한번 해보자. 했다가 막 이 표를 보면서 막 질식을 합니다. 인의 신이지만 있느냐? 동남 중서북 각종 오행 성질을 따는 표들이 꽉 있어요. 꽉 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질식을 해가 아이고 이걸 다 외워야 된단 말이가. 외울 수는 있죠. 외우면 뭐해? 써먹지를 못하는데. 왜 못 써먹느냐? 정확한 그 속성으로서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 우리가 오행 이렇게 배우면 오행 글자는 안 다르고 목화 토금수 이게 오행이다 이거죠.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알아요. 목화 토금수대로만. 그 다음에 목은 나무에 속하고 나무, 불, 흙, 그 다음에 쇠, 물. 야 이만하면 사물을 이해하는데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걸 외우는 순간에 오행의 진정한 의미는 크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오행의 진정한 의미. 오행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왜 체라 하든지 오성이라고 안 하고 왜 오행이라 했느냐, 오행. 이 행자가 무슨 뜻이에요? 행자가. 다니엘 행자, 다니엘. 다닌다, 이거 다닌다. 그럼 뭐가 다닌단 말이에요, 도대체? 돌멩이가 다닌다? 불이 다닌다? 나무가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물 속에 5가지 성질이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5가지 성질이. 그런데 금이라면 뭐냐면 세다. 바위 딱딱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금을 소화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행은 점점 더 멀어져 가버립니다. 이 다닌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은 씨앗이 겨울에 이렇게 씨앗이 봄을 만나니까 어떤 성질을 얻어요? 봄을 만나니까 목의 성질을 얻어서 위로 들리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름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밖으로 활짝 펼쳐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꽃이 활짝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 꽃을 보고 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람들은 전부 불이라면 목화 토금수 불하면 가스레인지에 불이 불이고 장작대는 불이 불이고 저 태양 불이 불이고 조명등이 불이고 이런 식으로 따뜻함과 열기를 가진 것만 불을 생각하는데 불의 성질을 얻은 것이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어째요? 팍 펼치지가 있죠. 두꺼워요, 얇아요? 하늘하죠. 그게 뭐냐면 불의 성질을 얻었다는 거예요. 불의 성질. 불의 성질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튀어나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름에
봄, 여름, 가을인데, 이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어때요? 나무가 자라다가, 더 안 자라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안 하고, 녹음이 우지지죠, 그죠? 녹음. 나뭇잎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짙어져요, 옅어져요? 더 짙어지죠. 불기운이 자꾸 오니까, 나무 기운에 뭐가 해? 나무 기운이 불기운에 의해서 타버리는 요소가, 타면 검어져요, 휘져요? 검어지죠. 그 검은 요소가 어디에 내부적으로 서서히 발생하니까, 초봄에는 연두색으로 색깔이 예쁘죠? 봄에 나오는 그 초록색 꽃 색깔하고, 여름에 어째 보면 좀 시커멓게, 아주 녹음이 우거질 때 보면은 아주 그 짙은 색깔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불기운에 의해서 타버려서 그런데, 이 상태일 때가 오행적으로 토와 같다는 거죠. 요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예요. 무럭무럭 열매가 익어나가고, 요때가 오행적으로 토의 성질을 얻었을 때. 그래서 티 나가지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안 하고, 발산을 한껏 했다가 티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 우리 밥을 지을 때 있죠. 밥을 지을 때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불을 빼고 한참 기다리죠. 이게 뭐냐면 뜸을 들이기 위한 거죠. 내부적으로 열기가 충분히 들어가서 잘 익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름에 이 토의 기운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열매가 어떻게 해요? 단맛이 무르익도록. 단맛이. 그러니까 열매가 맺었다고 바로 따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좀 더 내부적으로 기운을 충실하게 다져야 되고, 내려가서는 안 될, 들어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기가 밖으로 들려 나와서 안 내려가고 있는 거다는 거죠. 뜸 들이는 거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을 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불 지피난 거죠, 그죠? 불을 쓱 지펴가지고 지펴놨다가 여기서 뜸을 딱 들이고 나면 불은 이미 뺐잖아요. 불을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서서히 응고, 수축, 하강,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나무가 무슨 성질을 얻으면 금의 성질을 얻으니까 어떻게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네. 껍질이 아주 딱딱해지죠, 그죠? 그 딱딱해지고 응고되게 하는 것, 그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이에요. 근데 금을 뭐로 배우느냐면 금덩어리다, 철이다. 금덩어리다, 철이다. 그 다음에 뭐 큰 바위다. 물론 그러한 사물들이 이런 속성으로 드러난 건 사실이지만 금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금기를 얻으니까 뭐가 생기더라? 딱딱한 놈 생기더라니까요. 딱딱한 놈이.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밤송이 있죠, 밤송이. 밤송이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 밤송이 도대체 어떻게 그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 밤송이가 바로 이 목기에 의해서 목화의 기운을 통해서 자기 것을 내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밤송이가 그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안 신기합니까? 예? 밤송이가 어떻게 그 나무에 걸렸을까? 누가 걸어놨을까? 도대체. 이 바로 봄, 여름에 드러났다가 무슨 운동을 하니까? 금 운동을 하니까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 어디에? 나무 위에 맺히더라. 이게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논농사를 저 평야에 착 가을에 내가 거기에 무슨 물결? 황금물결. 황금이 뭐예요? 누를 황자에 쇠금자인데, 이 황금 물결이 뭐니? 전부 다 무르익어서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 풀 끝에 그 딱딱한 것이 맺히는 것이 바로 이 금이라는 거예요. 금. 금은 돌멩이가 아니다. 그렇게 응고 하강시키는 기운이다. 이걸 이해해 두시라. 그게 어떻게 해요? 다닌다는 거예요. 다닌다. 그 다음에 겨울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와가 앙상하게 응고수축을 해가 딱 붙어가 있더라는 거죠. 응고수축을. 그래서 물의 성질, 나무가 물의 성질을 만나면, 이것도 또 물이라 생각해요, 물. 물론 물이 오행적인 수를 설명하는 어떤 도구로서는 큰 도구고, 속성을 드러내지만, 수 전체를 표현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물이라고 이해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겨울의 기운을 생각해요. 그 겨울의 기운은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을 땅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습기, 차가운 기운을 땅으로 다 붙여놔요. 땅으로 다 붙여놔요. 겨울에 어떻게 해요? 비가 자주 옵니까? 안 옵니까? 자주 안 오죠? 왜? 바로 이 오행적인 수기운이 천지에 있는 것을 다 밑으로 끌어내서 음에 속하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겨울에 뭐예요? 길을 가면 땅바닥이 축축하죠. 지금이야 다 아스팔트 위에 우리가 생활하니까 잘 모르지만 논길을 가보면 전부 칠퍽칠퍽하다니까요. 그 겨울의 낮에 논에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한번 전부 칠퍽칠퍽하게 물기운이 있다가 밤이 되면 그것이 또 얼어붙어서 또 삐쭉삐쭉 들려요. 이렇게 들렸다가 또 풀렸다가 들렸다가 풀렸다 하면서 어떤 운동에 겨울 운동, 수 운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축을 시킨 다음에 뭐 하는 것이다. 다시 봄으로 발산을 한다는 거죠. 다시 봄으로 발산할 수 있는 힘이 겨울을 통해서 생긴다. 조금 어려워요. 밤에 자야 된다 합니까? 저번 시간에. 밤에 자야 된다 했죠. 밤에 잠을 잔 놈이 그 다음날 아침에 힘을 팍팍 쓴다는 거죠. 근데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된다? 겨울을 겨울답게 못 지냈으니까 봄에 튀어나올 힘이 생겨 있어요, 없어요? 안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 봄을 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겨울은 추워야 된다, 뜨셔야 된다. 그 추위는 어떻게 해요? 나도 감당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겨울이 싫지요. 춥고, 배 가리면 등 춥고, 등 가리면 배 춥고, 주저앉으면 머리 춥고. 그러니까 우찌우찌 다 둘러싸면 발가락까지 딱 내려가가 춥고 시렵다 이거죠. 근데 그 춥고 시려운 것을 무엇으로? 인생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누가 손해? 내만 손해다, 내만. 그것이 뭐예요? 오행적인 흐름이 어디에 있다? 나무, 불, 흙,새, 물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성 속에 누구든지 뭐예요? 오행적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뜰 때 알아봤다 하죠. 자, 설치살 때 알아봤다. 설친다는 건 뭐예요? 설친다. 아, 설치다가 저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뜰 때 알아봤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우때가 울지 말아줘, 그죠? 바닥에서 뭐라고 우느냐 이거예요. 더 내려갈 데도 없는데 망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럼 고민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보면. 통장에 아저씨 얼마 있어? 이러면 통장에 이 은행이 튼튼한 은행입니까? 물어본다니까요. 와 그럽니까? 아, 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이 은행이 무너질까 불안하다 이런다. 그 얼마 연놨어? 이렇게 25만 원 연했다. 그렇게 바닥에서 망할 거를 걱정하고 바닥에서 인생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뜰 일만 남았다. 이때의 어떤 정신적인 무장애, 바로 인생은 뭐가 있다? 오행적으로 인생이 돌고 도는 과정이 있구나. 그 돌고 도는 과정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해요? 겨울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바닥에서 뭐 하려고 또 고민하느냐 이거예요. 춥다 소리하고. 안 그래도 추운데. 쫓겨 있으면 뭐가 온다고 해? 봄이 올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참자, 견디자, 기다리자.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어느 유명한 그 정치인이 쓴 출래불사초이다. 봄은 왔대. 봄이 아닌 것 같다 이러죠. 그 왜 그래요? 겨울에 겨울답게 못 살았으니까.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여름이 되어야, 중천에 해가 뜨는 낮에 되어야, 그때서야 인자 술이 깬다. 인자 조금 이제 좀 뜨시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동상 걸리지 않을 정도만 하고 추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고 나가면 반드시 인생의 봄은 온다는 거죠. 인생의 봄은 온다. 그 봄 다음에는 그 다음 뭐가 온다고 해? 여름이 온다. 뜬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인생을 역학이라는 것이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주기 속에 자기 좌표를 확인해가지고 더 크게 도약시키기 위한 도구다는 것이고, 오행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뭘요? 나무, 불, 흙, 쇠,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이러한 목, 화, 토, 금, 수 운동 속에 있다. 그렇게 다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오행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오행을 자꾸 문자적으로 글자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더더욱 힘듭니다. 저번 시간에 음양 운동 했었죠. 음양도 뭐다?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이다. 튀어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운동 속에서 음양을 이해하라. 서 있는 놈은 음에 속하고 움직이는 놈은 양에 속한다. 튀어나가는 것은 양에 속하고 당겨들이는 것은 음에 속한다. 그다음 오행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목이라 하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라 하고, 그 다음에 튀어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 토라 하고, 걷어들이는 것을 서서히 내려오는 것을 금, 그 다음에 완전히 응축해가 힘을 다지고 있는 것을 수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행을 이해해 두시고, 그 성질이 드러난 것들이 이 텍스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참작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지, 그럼 간지가 과연 어디서 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연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